안동 외곽의 골목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새벽 1시, 윤미정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귀는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힘없이 간절하게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힘없이 흩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딸이 문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왼쪽 눈 아래는 퍼렇게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져서 선명한 붉은 피가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흰색 티셔츠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팔뚝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딸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그녀는 급히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도윤이가 나를 때렸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른 여자 때문이야. 내가 따지니까 그 사람이... 말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였습니다. 25세 경찰이 되어 20년을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습니다. 피해자의 눈물도 가해자의 변명도 법정의 냉혹함도 모두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미정은 알코올 솜으로 서연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딸은 몸을 움츠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그 병원... 가자. 엄마, 괜찮아. 그냥... 안 괜찮아.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 그녀는 딸의 상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눈가의 멍, 터진 입술, 팔뚝의 손자국, 목에 붉은 자국까지. 엄마, 왜 사진을... 증거야.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폭행이야. 안동중앙병원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의사는 서연을 진찰한 후 미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갈비뼈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복부도 강하게 맞은 흔적이 보이고요.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뇌출혈 가능성도 있어서 하루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고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누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멍든 눈가는 더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윤미정은 경찰관이었습니다. 법을 믿었고 절차를 존중했고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이 중요하다고 피해자를 구하려면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멍든 얼굴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은 결혼 후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딸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정은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은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에는 희미하게 파란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 안에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상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있어. 이제 남은 건 절차야.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경찰관으로서의 냉철함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딸을 때린 사람, 거짓말로 딸을 속인 사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태연하게 잠들어 있을 사람.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연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미정은 돌아서서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새벽의 두드림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딸에게 푹 쉬어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는 피 묻은 티슈가 놓여 있었고 구급상자는 열린 채였습니다. 미정은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꺼내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침 8시 미정은 경찰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증거부터. 경찰서로 가는 길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안동경찰서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 양식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접수하면 이해관계자가 돼. 미정은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재민 변호사, 안동에서 가정폭력과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몇 년 전 한 사건에서 협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미정입니다.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점심시간 미정은 경찰서 근처 이옥분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미정의 집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 집 앞 지나가면 다 찍힌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정이 아니가. 무슨 일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공손하게 인사한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저께 새벽 1시쯤이요. 무슨 일 있었나?
제 딸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그때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소. 할머니는 거실로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TV 옆에는 낡은 녹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여기 이 시간이요. 화면에는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12시 58분. 곧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혼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제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 USB 있으면 복사해 줄게. 미정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영상을 옮기는 동안 미정은 화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딸의 무너진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야. 오후 5시 미정은 한재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안동 시내 한복판,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한재민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사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재민은 커피를 내밀었지만 미정은 사양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USB와 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상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재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제 딸입니다. 사위가 때렸어요. 최도윤이라는 사람인가요? 네, 한재민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이 문을 두드리고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한재민이 말했습니다. 신고하셨나요? 아직입니다. 제가 경찰이라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럼 따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사님,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도윤 씨가 따님 명의로 된 재산을 건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재민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다른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인데요. 우연히 따님 이름이 눈에 띄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동 외곽에 있던 땅인데 작년에 매각됐더군요. 서연이가 판 거예요? 아닙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낯설었습니다. 이건 서연이 필체가 아니에요. 그럼 사문서 위조죄가 추가됩니다. 한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사기, 문서 위조까지.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겠어요. 어떻게 아실 건데요?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밤 9시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사진,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치고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증거 한병원 진단서 갈비뼈 타박상 복부 타격. 증거 이 CCTV 영상 서연이 새벽에 집 앞에서 무너진 모습. 증거 3 사진 멍든 얼굴.
손자국, 터진 입술, 증거 사위조 서류 서현명의 땅 무단 매각.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최도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딸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작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미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응. 알아. 푹 쉬어.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았습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딸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했지만 미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집은 안 돼. 여기서 지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딸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무너져 있어. 미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정은 한재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사님,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최도윤 씨,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쪽에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안동 시내 유흥가에서 일하는 장미라라는 여자인데요. 작년부터 교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를 때렸구나.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메모를 꺼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미라. 그리고 그 밑에 적었습니다. 증거 확보 필요. 그날 밤 9시 미정은 사복을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후드티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과 달랐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문 잠그고 있어. 혹시 도윤이 때문에?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금방 올게. 안동 시내 유흥가는 네온 사인으로 밝았습니다. 미정은 낡은 경차를 몰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재민이 알려준 주소는 모텔가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골목 끝에 세우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거리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갔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시 45분 검은색 SUV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미정은 몸을 낮췄습니다. 차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최도윤의 차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짧은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파마를 한 듯 풍성했습니다. 얼굴은 화장이 짙었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장미라구나. 최도윤이 여자의 허리를 감쪽같이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밀했습니다. 미정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첫 장은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찰칵. 두 번째는 최도윤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찰칵. 세 번째는 모텔 입구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증거야. 그녀는 차 안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최도윤은 여자를 차에 태우고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TV는 켜진 채였습니다. 미정은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화면에 최도윤과 장미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미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미라를 만나야 해. 이틀 후 미정은 다시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은 꺼져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미정은 한재민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노래주점 라온.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두운 실내가 나타났습니다. 카운터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영업시간은 저녁 6시부터입니다. 장미라 씨를 찾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경찰입니다. 미정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대기실에 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여자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라였습니다. 낮에 그녀는 밤과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누구세요? 윤미정입니다. 최도윤 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장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거짓말은 소용없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텔 앞에서 최도윤과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미라는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앉으세요.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도윤 씨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부인과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믿었나요? 장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명의로 위조된 땅 매각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 아시나요? 장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이네요. 이 땅 매각 대금 중 일부가 당신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장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도윤 오빠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어야죠.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공범이 됩니다. 장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최도윤이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당신을 이용했는지. 장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혼하면 저랑 결혼하겠다고. 부인을 때린 건 알고 있었나요? 들었어요.
싸웠다고. 그리고 땅 서류는요? 오빠가 부탁했어요. 서명 좀 대신해달라고. 미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장미라는 이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기도 했습니다. 장미라 씨,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됩니다. 장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미정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최도윤이 어떻게 당신을 이용했는지 모두 적으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일 때문에.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거 5불륜 사진 최도윤과 장미라, 증거 6장미라, 진술 예정 문서 위조 공모. 미정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보여. 그치?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었습니다. 최도윤이 가만히 있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며칠 후 미정은 한재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최도윤 측에서 역고소를 냈습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미정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고라니요. 서연 씨가 거짓으로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사님이 직권을 남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반격이 시작됐구나. 그날 저녁 미정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를 역고소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야.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도윤이가 겁먹었다는 증거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야. 우리 함께니까. 이틀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정 딸이 남편 돈 노리고 거짓말했대. 경찰이라고 직권 남용하는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남자 망치는 여자들 많더라. 미정은 경찰서 복도를 지나가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 미정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평소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고립이구나. 미정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딸을 잃게 될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협박까지 하는구나. 그녀는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야. 다음 날 오후 미정은 한재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 편지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한재민은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협박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을 특정해야 해요. 최도윤일 겁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장미라 씨는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끊겼다고요? 최도윤 씨가 압박한 것 같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장미라는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이 없으면 문서 위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미정은 다시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노래주점 라온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옆 가게로 가서 물었습니다. 라온이 문 닫았나요? 며칠 전에 폐업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미정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미라를 찾아야 해. 그녀는 한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장미라 씨 주소 알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미정은 안동 외곽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장미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진술서 작성하셨나요? 장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도윤 오빠가 협박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진술하면 나를 고소하겠대요. 공범으로.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미라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장미라 씨, 지금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무서워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 명의로 위조된 땅 매각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 보세요.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제 딸 땅을 팔아서 생긴 돈입니다. 장미라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요. 이제는 아셨죠? 당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미정은 장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도윤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이미 버리고 있잖아요. 가게도 폐업시키고 당신을 협박하고. 장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장미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진술서 쓸게요. 미정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다음 날 오후 장미라는 한재민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미정은 그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재민이 진술서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장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은 저에게 서명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인과 이혼 서류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땅 매각 서류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습니다. 장미라는 중간중간 멈췄지만 끝까지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썼어요. 한재민이 진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정은 장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 악몽을.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장미라가 진술했어. 서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갔어.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야.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기겠다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경찰관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증인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떨려. 나도 떨려.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전 9시 안동지방법원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정과 서연은 한재민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증인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경사님, 준비되셨죠? 한재민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준비했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은 높았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서연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여전히 태연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는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갑게 식은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이야.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폭행, 사기, 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윤서연 씨의 병원 진단서입니다. 갈비뼈 타박상과 복부 타격 흔적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에 진단서가 떴습니다. 법정은 숨죽였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1시 골목 입구에 서연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다가 주저앉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상처 사진입니다. 화면에 서연의 멍든 얼굴, 터진 입술, 손목에 손자국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최도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상처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장미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도윤과 어떤 관계입니까? 교제했습니다.
작년부터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땅을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저에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이혼 서류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땅 매각 서류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서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도윤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인, 앉으십시오. 증인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장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지나가면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감사의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날 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졌더니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목을 졸랐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피고인이 사과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최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은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 사기죄,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병원 진단서, 사진,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피고인의 범죄는 명백합니다. 검사는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최도윤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 감정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기와 문서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명백하며 피고인의 범죄는 중대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니야. 내가 용기 냈어.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사님. 변호사님도요. 도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겁니다. 아닙니다. 경사님이 증거를 모으셨잖아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엄마, 응? 이제 괜찮을까? 미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넌
강한 아이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다시 경찰서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 달리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경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건. 그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미정은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늘은 끝났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경찰로 침묵한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미정은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약속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